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7주차 위험과 수익 할 겁니다. 위험과 수익을 할 겁니다. 페이지는 위험과 수익을 페이지 246페이지 펼쳐주시면 됩니다. 246입니다. 246 페이지. 246 페이지입니다. 자, 오늘 보시면은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잠깐만. 여러분들, 투자가 뭐였어요? 아니, 처음부터 얘기해. 투자가 뭐였지? 이걸 알지. 미래, 자본, 기억이 안 나. 자, 투자는 두 가지예요. 자, 첫 번째는 현재 확실한 지출을 통한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리고 미래 불확실한 수익을 꾀하는 거예요. 됐어요?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현재 확실한 지출을 써서 미래에 불확실한 수익을 꾀한다 그랬죠? 맞아요? 자, 그럼 잠깐만. 위험과 수익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자, 이제부터 위험과 수익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사람들이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는데 교수님 이해가 너무 잘 된대. 그러니까 가장 많아요. 잘 보세요. 위험과 수익입니다. 자, 투자에 있어서 수익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할 만큼 돈 버는 거죠. 맞죠? 이건 이해되죠, 지금? 그럼 위험은 뭐예요? 위험은 내가 생각하는 거랑 벗어날 가능성이에요. 오케이? 이해가 됐어요? 그럼 잠깐만. 자,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됐어요? 자, 1차 모의고사, 1차 모고. 자, 2차 모고를 쳤는데 모의고사예요. 자, 이제 3차례, 7차례예요. 안 써도 돼. 이런 거 쓰면 큰일 나. 설명을 들어야 돼. 그럼 잘 보세요. 자, A라는 사람은 1차 모의고사에서 몇 점 맞냐? 40점을 맞았어요. 됐어요? B라는 사람은 1차 모의고사에서 55점을 받았어요. 됐죠? 그래서 A라는 사람이 나 1차 모의고사 40점이네? 라고 생각을 해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한 거예요. 2차 때. 그래서 80점을 맞았어요. 2차 모의고사에서. 그리고 B라는 사람 몇 점? 65점을 맞았어요. 됐어요? 그러면 요 두 사람 1차, 2차 모의고사의 평균은 몇 점이에요? 120 더하기 나누기 2. 그쵸? 120 나누기 2. 평균 몇 점이에요? 60점이에요. 맞아요? 요건 이해돼요? 우린 요 평균을 뭐라 그러냐? 수익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내가 생각하는 만큼의 점수 몇 회 차에서? 3회 차에서. 몇 회 차에서? 3회 차에서. 됐어요? 그래서 3회 차에서 내가 생각하는 점수의 평균, 즉 뭐다? 내가 생각하는 수익의 점수는 몇 점이라고요? 60점이라고요. 요거 이해됐죠? 우리는 평균을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수익이라고도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그 다음에 얻을 점수를 우리는 수익이라고 얘기를 해요.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했죠? 자, 그럼 보세요. 야, 나 3회차에 얻을 점수가 60점 정도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 되죠? 이거에 대한 근거는 어디서 나왔어요? 평균에서 나왔죠? 맞죠? B라는 사람도 1회차에 55점, 2회차에 65점, 3회차에 몇 점? 60점 정도 맞겠지라고 얘기한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요 얻는 점수, 요 평균 점수를 뭐라 그런다고요? 수익이라고 한다고요. 이해했죠? 자, 그럼 잘 보세요. 근데 이 두 사람 간에는 차이점이 있어. 무슨 차이점이 있어요? A와 B의 차이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차이는 뭐가 있어요? A랑 B랑 사람 차이점. 평균은 60은 똑같은데 차이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점수 갭차. 그렇죠. 점수 갭차. 그렇죠. 그래서 A라는 사람은 플러스 마이너스 20점이라는 갭차가 있어요. 맞죠? B라는 사람은 플러스 마이너스 5점이라는 갭차가 있어요. 맞죠? 그럼 잘 보세요. 내가 3회차의 시험을 쳤을 때 평균으로부터 더 벗어날 가능성,
즉 뭐다? 점수가 더 확 올라가거나 점수가 더 확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누구예요? A예요? B예요? A죠? 맞죠? 그럼 이 사람은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죠? 이렇게 불안한 사람을 위험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수익은 평균값이고요. 오케이? 위험은 평균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이걸 봐봐. 자, A라는 건물에 내가 투자를 했어요. 800만 원 벌고 1000만 원 벌었어요. 평균이 얼마예요? 900만 원이죠. 맞아요? 그럼 요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100만 원이네요. 평균 대비요. 이게 수익, 요게 평균이면서 수익, 요게 위험이면서 편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했어요? 요 설명을 알고 가시면 되게 쉬워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와보세요. 자, 부동산 투자의 위험이에요. 요 페이지 맞죠, 지금? 네, 위험이에요. 잘 보세요. 자, 위험이란 요거예요. 수익이 기대치를 벗어날 변동 가능성이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불확실성 때문에. 왜? 이 불확실성은 언제 존재하니까는 미래에 존재하는 수익이니까요. 됐어요? 그래서 위험이란 내가 생각했던 결과와 대결, 실현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봐봐, 여러분들, 봐봐.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면 위험한 거야. 뭐라고? 마음이 불안하면 위험한 거라고요. 자, 보세요. 그럼 봐봐. 요거를 3회차라는 걸 지우고 본시험이라고 얘기해봅시다. 본시험. 우리 중개사 시험을 봅시다. 어머, 내가 모의고사 1차에서 40점, 2차에서 80점. 이 사람은요, 심정이 무너져요. 맞죠? 이해되죠, 지금? 이 사람은 그래도 내가 1차에서 거의 60점, 2차에서 60점 넘었으니까 60점은 나오겠지라는 생각이 든다고요. A가 불안해요? B가 불안해요? A가 더 불안하죠. 왜 불안해요? 평균으로부터 편차가 더 크니까. 편차를 다른 말로 하면 위험이 더 크니까. 그래서 얘는 불안한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경작이든 돈을 버는 것이든 뭐든 내가 생각했던 예상치만큼 나와야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부당 투자했어. 10억 투자했어. 근데 이게 다음 달에 15억이 됐어요. 팔 거예요?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한 달 만에 5억이 올랐다고 팔 거예요? 갖고 있을 거예요? 팔기에는 아깝고 가지고 있으려니 엄청 불안하죠? 경제학에서는 그걸 굉장히 싫어해요. 자, 그럼 봅시다. 3천만 원 올랐어. 갖고 있을 거예요? 맞죠? 3천만 원 떨어졌어. 갖고 있을 거예요? 갖고 있을 수 있죠? 5억이 떨어졌어. 10억이 5억 됐어. 어떻게 되겠어요? 가지고 있어야 되겠어요? 하지만 엄청 불안하겠죠? 맞죠? 그 뜻이에요. 어려운 게 없어. 그러니까는 수익은 평균값이고 위험은 편차다. 뭐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위험과 수익의 측정입니다. 위험과 수익의 측정. 그래서 여기 주세요. 수익은 평균이고요. 위험은 편차예요. 라는 겁니다. 수익은 뭐라고? 평균이고요. 위험은 뭐라고? 편차다라는 겁니다. 표준 편차. 표준 편차에 조금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거까지 알 필요 없어요. 됐죠? 그리고 변이계수라고 나와있죠, 옆에 지금. 변이계수에다가 위에다가 뭐 써야 돼요? 편차니까 뭐? 위험. 밑에다 뭐 써요? 수익. 됐죠? 이렇게 쓰면 됩니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다니까. 됐어요? 오케이. 이해되죠, 지금? 수익은 평균, 위험은 편차. 끝.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넘어가 보세요. 자, 그래서 쪼아보세요. 기대 수익률 옆에다 쓰세요. 계산 문제라고 쓰세요. 계산 문제라고 쓰시고, 곱하고, 더한다. 기대 수익률에 계산 문제다. 어떻게 푼다고? 곱하고, 더한다.
곱더 하시면 돼요. 곱더. 곱창 아니고 곱더. 아시겠죠? 자, 그럼 좀 와보세요. 문제를 풀러 가보죠. 어머, 기대 수익률 계산 문제가 나왔네 라는 거예요. 요거 2번 문제의 별표 해주세요. 2번 문제의 별표. 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거 보세요. 봐봐. 자, 예측된 확률이 다음과 같다는 소리예요. 자, 확률은 언제나 세 가지예요. 비관적일 때, 정상적일 때, 낙관적일 때. 그쵸? 자, 내가 상가에 투자했는데 경제가 너무 안 좋아요. 그쵸? 확률 몇 프로? 20%. 수익률 몇 프로? 4%. 20% 곱하기 4% 하면 얼마 나와야 돼요? 0.8%. 맞죠? 그리고 얘는 몰라요. 그쵸? 얘는 몇 프로 나와요? 40%가 10% 있다고요. 몇 프로? 4.0. 맞죠? 그럼 옆에 보면 8% 나와 있죠? 오케이? 요거 0.8 더하기 네모 더하기 4.0이네요. 네모 몇 프로 돼야 돼요? 네모 하니까 몇 프로? 3.2%. 4 곱하기 뭐가 돼야 3점이 나와요? 4, 8. 4, 8에 32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맞죠? 이거 모르시면은 저기 한 1학년 이렇게 2학기 정도 가면 구구단 배워요. 아시겠죠? 4, 8에 32. 답은 3번 끝이에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머 계산 문제예요 이렇게 하시면서 못 풀고 그냥 나와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를 못 풀고 나오면 너무 슬퍼요. 제 마음이 아파요. 아시겠죠? 왜? 4, 8에 32 문제라고요. 됐죠? 이게 무슨 문제라고? 기대 수익률의 계산 문제다. 뭐라고? 기대 수익률의 계산 문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집에 무슨 우한 있어요? 이 문제가 어려웠어요? 크리스마스에 뭐 어디 끌려가요 지금? 우울해하지 말고 열심히 합시다. 자, 이제 보세요. 크리스마스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은지 모르겠어. 표정이 어떤지 알아요?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들? 솔직히 이건 안 어렵잖아. 위험은 뭐라고? 편차. 수익은 뭐라고? 평균. 아시겠죠? 이건 안 어렵잖아, 그죠? 이거 나왔으면 좋겠다, 그죠? 자, 이렇게 해주세요. 자, 그럼 봅시다. 자, 위험 체크하시고요. 위험 체크하시고 기대치를 벗어나는 정도다라는 겁니다.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클수록 위험은 커지며 작을수록 위험은 작아진다. 하나만 체크.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계산 순환 됐습니다. 계산 순환은 계산을 물어보지 않으니까요. 자, 변이계수 여기 하나만 체크. 별표 하나 해주세요. 이거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변이계수라는 것은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나중에 가면 우리가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는 걸 해가지고 수익이 같을 때 위험이 낮은 거, 위험이 같을 때 수익이 높은 걸 선택하는 경우가 올 거예요. 이왕이면 무슨 치마? 다홍치마. 왜 다홍치마인지 알아요? 초록색 저고리와 배색 관계라서 눈에 잘 띄어서 그래요. 그게 이뻐서 그래요. 그래서 그거 배울 건데 위험과 수익이 다를 경우에 뭐 쓴다고요? 변이계수를 쓴다고요. 됐죠? 이거 자르세요. 이거 자르세요. 이렇게 자르세요. 이렇게 잘라야 돼요.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변이계수는 뭐라고? 위험을 뭘로? 수익으로 나눈 값이다. 맞죠? 그럼 뭐라고? 변위수. 변기수 아니고 변위수. 근데 이걸 헷갈려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말씀드릴게요. 위험이니까는 위에 있어야 돼요? 아래에 있어야 돼요? 위험이니까 위에 있어야 돼요? 아래에 있어야 돼요? 위죠. 변이계수는 뭐라고? 위수. 아시겠죠? 헷갈리면 안 돼요. 위험은 어디 있어야 돼요? 위에 있어야 돼요. 수익은 아래에 있어야 되겠지. 그럼 봐봐. 떨어지잖아. 이렇게 떨어지잖아. 그쵸? 맞죠? 오케이? 과거 사례 가격은 새로운 사례 가격의 상한선. 경기 떨어지니까. 됐죠? 누구 중심에? 수자 중심. 이런 것들이 마구마구 떠올라진다니까. 공부하시면서 하시겠죠?
오케이? 변이 개수는 위에 모은다고 위험, 아래에 모은다고 남는 거 수익. 아시겠죠? 이렇게 배워놓잖아요? 그러면은 한 3년 뒤에 물어봐도 알아. 그리고 시험 끝나고 난 이제 막 그래요. 교수님 변이수! 말하면서 위험이니까 위에! 막 이렇게 막 댓글이 막 와요. 미치겠어요. 됐죠? 이해했죠? 변이 개수는 위에 모은다고 위험. 위에 있으니까 위험. 아래에 있으니까 수익. 밑으로 떨어지잖아. 그쵸? 됐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보세요. 변이 개수는 수익률당 위험도다. 수익률당 뭐라고? 위험도를 구하는 거다. 그럼 잘 보세요. 커야 좋아요? 작아야 좋아요? 위험이 위에 있으니까. 작아야 유리하겠죠? 그거 보세요. 변이 개수는 작을수록 변동폭이 작음으로 유리하다. 됐죠? 요거 이해됐죠 지금?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평균 분산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때 대안이 된다. 요거 한번 체크. 평균 분산법 뒤에 가서 해드릴 거예요. 요거 한번 체크. 자, 됐죠? 자, 그럼 이제 나온 거 봅시다. 요건 됐고요. 자, 기출문제 이렇게 나온다니까. 아까 얘기했죠?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위험은 작아진다. 야, 표준 편차가 위험인데 당연한 소리 아니야? 그럼 이것이 위험이 작을수록 위험은 작아진다. 이게 무슨 시험 문제야? 맞죠? 학계로는 송도율이다. 송도율은 학계론이다. 이건 다른 말이 다른 게 없잖아요, 지금. 맞죠? 표준 편차 뭐라고? 위험. 위험 회피형 투자자. 얘는 위험을 감당하는 거 싫어하죠? 변이 개수가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변이 개수는 작아야 된다. 변위수. 위험이 작아야 된다. 왜? 위험 회피형이니까. 맞네요. 이렇게 푸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나중에 여러분 문제풀이 들으실 때 지문 분석해드리는 거 들어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저거 다 똑같은 말이네? 다 잡아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 보세요. 자, 투자의 위험입니다. 부동산 투자의 위험.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투자의 위험입니다. 자, 두 개 한 번에 할 겁니다. 두 개 한 번에 할 겁니다. 자, 위험 시리즈, 위험 3종 시리즈. 들으셔야 돼. 지금 들으셔야 돼요. 위험 몇 종? 3종 시리즈. 학계론을 풀다 보면 위험이란 말이 세 군데에서 등장해요. 첫 번째는 투자론에서 등장해요. 투자론에서 몇 개? 두 가지가 등장해요. 투자론에서 두 가지가 등장해요. 자, 이거부터 할게요. 첫 번째는 투자의 위험이에요. 첫 번째는 투자의 위험. 두 번째는 총 위험이에요. 여기 두 개까지 먼저 할게요. 자, 봐봐. 두 번째는 총 위험. 세 번째까지 나중에 하면 되니까. 자, 여러분들, 내가 부동산을 투자해요. 그때 고려해야 할 위험이 몇 가지 정도 될까요? 몇 가지? 투자할 때 내가 감당해야 될 위험 몇 가지? 5개. 별이 5개. 알죠? 위험이 몇 개? 5개. 투자 위험 몇 개? 5가지. 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봅시다. 첫 번째는 사업상 위험이에요. 자, 사업상 위험은 다시 세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시장 위험. 두 번째는 운영 위험. 세 번째는 위치적 위험이에요. 됐어요? 자, 이런 거지. 최근에 부동산 투자, 특히 상가 투자하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힘들어요. 망했어요? 나왔어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잘해야지. 여기 나오잖아, 지금. 그쵸? 자, 잘 보세요. 시장의 위험은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야기예요. 됐어요? 지금 상가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생각보다 많이 부족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것도 좀 많이 있어요. 잘 주워 놓으시면 엄청나게 나중에 될 겁니다. 그거 혹시 아세요? 국민연금에서 부동산 투자한다는 얘기 나오는 거 내년부터? 모르시죠? 송도윤 수업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국민연금이 수십 년 만에 역사상 최초로 부동산에 몇 조 원을 투입한다는 얘기가 경제뉴스를 도배하고 있어요. 저는 맨날 신문 보거든요. 경제신문 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에서 들어와요. 이런 거 혹시 알고 계시면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야. 아시겠죠? 국민연금이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고 경제신문, 오프라인 신문 있잖아요. 종이신문 도배하고 있어요. 나왔어요. 한국경제신문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 거 알아야지. 시장 위험은 뭐라고요? 수요와 공급이다. 운영 위험은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운영 개판 내는 거. 청소도 안 하고, 그쵸? 관리인은 많이 써서 맨날 적자 보고, 이런 거. 운영은 말하면 운영 위험이고요. 자, 위치적 위험입니다. 이런 거지. 내가 공인중개사 사무실 차렸어. 손님이 전화가 왔네. 사장님, 혹시 제가 매장 좀 방문하려고 하는데, 사무실 방문하려고 하는데 어디에 있어요? 라고 물어보겠죠? 근데 이렇게 설명하는 거지. 고객님, 그럼 평촌역 1번 출구 나오셔가지고요. 100m를 걸어오시다가, 오른쪽에 편의점을 끼시고 우회전하시고요. 다시 200m를 걸어오시다가, 왼쪽 45도 각도에 미용실 보일 겁니다. 그 미용실 끼고 왼쪽으로 오시다가요. 다시 100m를 걸어오시다가, 다시 오른쪽에 세탁소를 끼고, 다시 오른쪽 돌고, 다시 10m를 더 걸어와야 돼요. 그리고 3층에 있어요. 찾아와요? 못 찾아와요? 못 찾아오겠죠? 저도 못 찾아가겠어요. 됐죠? 무슨 위험? 못 찾아가는 건 무슨 위험? 위치적 위험. 이해됐죠? 그런데 얻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있잖아. 레미안 정문 입구 코너에 있는 부동산. 이렇게 하면 바로 찾아오죠. 그런 것들. 1번 출구 바로 앞. 이런 것들. 아시겠죠? 그래서 사업상 위험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수요와 공급이 안 맞는 시장 위험. 두 번째는 내가 운영 개판 치는 운영 위험. 못 찾게 하는 위치적 위험. 됐죠? 그래서 잘 보세요. 자, 이제 준비하셔야 돼요. 자, 사업상 위험은 무슨 위치? 쉬운 위치. 쉬운 위치. 아시겠죠? 쉬 아니야, 쉬. 그녀 할 때 쉬 아니야. 쉬운 위치. 아시겠죠? 그렇게 아닙니다. 자, 두 번째는요. 금융적 위험입니다. 자, 금융적 위험은 누구나 다 알겠죠? 돈 빌리고 돈 못 갚는 거. 무슨 위험? 채무, 이행, 불이행, 불이행 위험. 됐죠? 요건 알겠죠? 돈 빌리고 돈 못 갚는 거. 세 번째, 법률적 위험. 자, 잘 보세요. 저기에 길이 생긴대. 그런 소문이 돌았어. 내가 땅을 샀어. 오케이? 근데 갑자기 정부가 거기 개발 제한 구역이에요. 묶어버려요. 어떻게 돼요? 난리 나겠죠? 무슨 위험? 법률적 위험.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생기는 위험이다. 됐죠? 자, 네 번째입니다. 요건 좀 어색하실 거야. 인플레이션 위험. 자, 인플레이션 위험을 이렇게 영어로 써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매일 겪고 있어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 물가가 올라가는 거. 맞죠? 그래서 옛날에 그 말 맨날 하잖아. 저희 어머니만 해도 가끔씩 그 말 했었어요. 옛날에. 야, 요즘에는 5만 원짜리 들고 가도 살 게 있다 없다? 살 게 없다. 그게 뭐예요? 인플레이션이에요. 즉 뭐다? 물건들의 가치가 올라가서 상대적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돈이어도 작년과 올해에 살 수 있는 물건의 개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인플레이션 위험이에요. 자, 근데 인플레이션 위험은 누구나 다 아는데 인플레이션 위험이 왔을 때 잘 보세요. 대출자. 요거 은행이에요, 은행. 은행이에요. 대출자는 무슨 금리를 받으면 좋겠어요?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되겠죠? 바뀌는 금리를 우리 뭐라 그래요? 변동금리. 그렇죠? 자, 내가 차입자예요. 돈 빌리는 사람이에요. 무슨 금리 좋아하겠어요? 고정금리.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보세요. 참 가슴이 아픈 소식이지만 우리 코로나 때 기준금리가 0.5%였던 거 알고 있어요? 맞죠? 공무원분들은 막 2.8%에 빌렸어. 막 2.89%야. 하면 그랬었어요. 맞죠? 그때 보금자리론, 디딤돌 여러 가지 몇 가지 대출이 고정금리였단 말이에요. 알고 계세요? 그때 대출 받은 사람은 대박이었던 거죠. 왜? 금리를 저렴하게 고정금리로 빌렸으니까는. 맞죠? 지금 금리 5% 6%대예요. 그쵸?
그때 돈 빌리는 거에 반도 못 빌려요. 똑같은 이자 내더라도.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위험이었을 때는 은행은, 여기 은행이죠, 은행.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쓰는 실제 용어는 헷갈리면 안 돼. 앞으로 대출자라고 얘기하면 대출을 빌려주는 사람이에요. 은행이라고 생각하라고요. 아시죠? 대출자, 변동금리. 차입자, 고정금리. 아시겠죠? 오케이? 여기 대출자는 변동금리. 미안해요. 더러운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됐죠? 어디에? 고에. 야이씨! 급했나봐요. 아시겠죠? 대변 어디에? 고에. 급한 사람이에요, 급한 사람. 얼마나 급하겠어요, 물가 오르니까, 그죠? 급해요, 급해. 자, 이제 마지막 위험입니다. 유동성 위험입니다. 유동성 위험이라는 것은 뭐 때문에 생기냐면 낮은 환금성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자, 무슨 말이냐? 부동산 사면은 빨리 팔려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죠? 그래서 급매로 내놓아야 팔릴까 말까죠? 내 급한 돈이 필요해. 맞죠? 급한 돈 못 구하죠? 그래서 유동성 위험이라는 것은 낮은 황금성으로 인해서 생기는 시장 가치에 대한 손실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왜? 급매. 아시겠죠? 실제로는 급매라고 얘기하지만 급매 아니죠, 그죠? 뻥이죠, 그죠? 조심하세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가서 얘기해. 이거 유동성 위험 때문에 낮은 황금성이 되면서요, 시장 가치 손실 됐어요, 안 됐어요? 물어보라고요. 급매 물건 보고 아시겠죠? 됐어요? 유동성 위험이 반영된 겁니까? 딱 물어보세요. 급매라면 아시겠죠? 그리고 분석을 해봐. 근데 옆 동네랑 1,0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 그럼 뭐라 그래요? 에이, 아니네 라고 해야 되겠죠. 아시겠죠? 됐어요? 낮은 황금성이라는 단점을 반영하지 않았군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지. 됐죠? 얘기를 해도 뭘 알고 얘기를 해야 사람이 인정을 하지.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보세요. 자, 투자의 위험 몇 가지? 5가지. 사업상 위험, 금융적 위험, 법률적 위험, 인플레이션 위험, 유동성 위험. 자, 볼게요. 투자의 위험 5가지 뭐? 사, 금, 법, 인, 유. 금값 좋죠, 요즘에? 금값 계속 오르는 거 몰라요? 엄청 올라요, 금값 요즘에. 그 중국에서 많이 사들이고 있어가지고. 됐어요? 자, 그래서 투자의 위험 5가지 뭐라고요? 사, 금, 법, 인, 유. 사가 뭔데요? 사업상 위험. 사업상 위험에 3가지가 있어요. 무슨 위치? 쉬운 위치. 두 번째는 금융적 위험이에요. 돈 빌리고 돈 못 갚는 거. 세 번째 법률적 위험이에요. 정부의 정책 변화. 네 번째는 인플레이션 위험이에요. 맞죠? 화폐 가치 떨어지는 거, 물가가 올라가는 거. 대출자는 무슨 금리? 대변동금리. 이거 왜 이렇게 잘해요? 대변, 뭐, 이러면서 아시겠죠? 차입자는 무슨 금리? 고정금리를 좋아한다. 됐죠? 마지막, 유동성 위험은 뭐 때문에? 황금성이 낮아서.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위험 5가지였습니다. 자, 그러한 뒤에 좀 없어요. 자, 두 번째는 총위험이에요. 자, 총위험은 모든 위험을 뜻하는 거고요. 체계적 위험과 더하기 비체계적 위험을 더한 거예요. 자, 여기 설명드릴게요. 자, 총위험이라는 것은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가장 포인트가 그거예요. 포트폴리오. 무슨 말 들어봤어요? 다른 말로 하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맞죠? 그럼 내가 부동산 투자했었을 때 내가 떠안을 수밖에 없는,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있어요. 우린 그것을 체계적 위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피할 수 없는 거 뭐가 있어요? 이자율 변동. 맞죠? 그리고 뭐다? 경기 변동 이런 거. 혹은 뭐 전쟁 이런 거, 그쵸? 맞아요? 최근에 하나 엄청나게 큰 게 있었는데 말은 안 드릴게요. 자, 비체계적 위험이에요. 요거는 뭐냐면요, 영업 경비를 변동시키는 거예요.
됐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관리인이 2분 계셨는데 한 분을 자르는 거죠. 왜? 남는 것 같아서. 관리인 몇 분으로? 한 분으로. 그럼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있어요?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있는 위험 되겠죠. 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보세요. 자,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 총 위험이라는 것은 모든 위험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내가 피할 수 없는 체계와 피할 수 있는 비체계적 위험의 합으로 구성된다라는 소리예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이게 다예요. 됐죠? 그래서 투자론에서 나올 수 있는 위험 2가지가 무슨 위험과 무슨 위험? 투자의 위험과 무슨 위험? 총위험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중에 뒤에 가서 할 건데 마지막 하나 더 붙는 게 요게 개발 위험이에요. 요건 나중에 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개발 위험까지 해서 3가지예요. 투자 위험, 총 위험, 개발 위험. 투자론에서 몇 개 나온다고요? 투자의 위험과 총 위험 나온다고요.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자, 이제 보세요. 이제 끝났어요. 투자 위험 몇 가지? 5가지. 5가지. 갑자기 막 깜짝으로 금리를 막 내리고 막 그래서 미치겠어요. 됐어요? 투자 위험 몇 가지? 5가지. 사, 금, 법, 인, 유. 내려가시면 안 돼요. 복습하실 때는. 투자 위험 5가지. 사금, 법, 인, 유. 쉬운 위치, 채무 불이행, 정부 정책. 대출자는 변동금리, 차입자는 고정금리, 낮은 황금성 이렇게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됐죠? 투자 위험 5가지를 한 번에 복습한 거예요. 자, 볼게요, 이제. 자, 첫 번째는 사업상 위험이에요. 3가지가 있죠? 시, 운, 위치. 수요 공급의 체크. 경비의 변동 체크. 위치 변화 체크. 됐죠? 여러분, 온라인 마켓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요즘에 그 뭐 이마트나 롯데마트나 이런 월마트 같은 데보다 쿠팡 이런 온라인 시장이 엄청 커졌죠. 위치적 한계를 극복한 거잖아. 시대를 앞서 나간 거죠. 아시겠죠? 그런 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2층에도 부동산 많이 생겨요. 젊은 친구들은 2층에 해가지고 이렇게 막 브리핑실만 잘해놓고 이렇게 월세 싸게 주면서 브리핑 되게 잘해줘요. 그러니까 위치는 좋은데 2층인 거지. 그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위치적 한계를 극복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 전문용어로 워킹 손님이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서 보는 사람들 필요 없다는 거죠. 필요 없는 것까지 아니지만 워킹 손님보다 예약하고 오신 손님들 많이 받겠다라는 의도였던 거죠. 아시겠죠? 그럼 잘 보세요. 자, 사업상 위험의 3가지. 무슨 위치? 쉬운 위치, 쉬운 위치. 이렇게 그러세요. 자, 2번째는 무슨 위험? 금융적 위험. 됐죠? 금융적 위험. 채무 불이행의 가능성. 자, 그럼 여러분들 금융적 위험이 없으려면은 돈 빌리면 돼요, 안 돼요? 금융적 위험 없을 거예요. 죄송해요. 금융적 위험 없을 거예요. 돈 빌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다시 물어볼까요? 전부 내 돈 쓰면은 금융적 위험 있다, 없다? 없다. 그걸 역으로 얘기한 거예요. 아리송해 하지 마. 전부 내 돈 쓰면 뭐가 없다? 금융적 위험도 없다. 이런 게 나온다니까. 아시겠죠? 3번째는 무슨 위험이에요? 법률적 위험, 정부 정책 체크. 자, 4번째는 인플레이션 위험, 구매력 위험.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여기에다만 체크. 대출자는 무슨 금리 선호? 변동금리 선호. 차입자는 무슨 금리 선호? 고정금리 선호. 아시겠죠? 이렇게 많이 해주세요.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되면 실질적인 가치가 떨어진다. 대출자들은 무슨 금리? 변동이자율로 대출하고자 한다. 끝. 됐어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이제 5번째 마지막입니다. 유동성 위험. 원하는 시기에 처분할 때 생기는 시장 가치의 손실 가능성. 왜 생긴다고요?
황금성이 낮기 때문에. 주식은 제가 지금 샀다가 10초 뒤에 바로 팔 수 있죠? 맞죠? 부동산 해요, 못해요? 못하죠. 맞죠? 주식은 사자마자 팔 수 있어요. 맞죠? 사고 바로 파셔도 돼요. 요즘에 그거 알아요? 국내 주식시장의 거의 90%가 단기 투자자들이래요. 하루 안에 사고 파는, 막 몇 시간 만에 사고 파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동성 위험까지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복습하실 때 여기에만 별표하시고요. 사, 금, 법, 인, 유. 투자의 위험 몇 가지? 5가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는 없었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가 보세요. 자, 이제 쉬운 거 하러 갑시다. 총위험 여기서 하나만 체크해주세요. 총위험은 어려운 거 없어요? 체계 더하기 비체계, 체계 더하기 비체계. 체계적인 거는 피할 수 없는 이자율 경기변동, 제거 불가능. 비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있는 제거 가능 영업경비 변동. 끝. 어려운 게 없죠? 그래서 투자론에서 위험은 2가지예요. 첫 번째는 투자의 위험. 몇 가지? 5가지. 뭐가 있었죠? 사, 금, 법, 인, 유. 두 번째는 무슨 위험? 총위험. 2가지가 있었죠? 무엇과 무엇? 체계와 비체계. 피할 수 있는 거는 비체계. 맞죠? 오케이? 피할 수 있는 위험은 뭐? 비체계. 아시겠죠? 비체계적으로 피할 수 있잖아. 이렇게 우산 쓰면 이렇게. 피하자 우산! 탁! 비체계적 위험. 아시겠죠? 다음날 비 오는 날 또 만나봐요. 아시겠죠? 뭐 쓴다고 우산 쓴다고 팍! 이렇게 비체계적 위험을 피하자. 팍! 우산! 탁! 아시겠죠?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헷갈릴까봐. 근데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생각이 난다니까. 그래서 만약에 비체계적 위험 보이잖아요? 줄일 수 있는 체크 끝.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시험장에서 그런 게 보여요. 실제로. 지금은 웃고 그럴 거냐고 의심을 하겠지만 시험장 가잖아요? 만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어머, 비체계 피할 수 있다. 끝, 체크 끝. 교수님 우산 쓴다 그랬는데 이러면서. 맞죠? 이해되셨죠? 자, 이거 넘어가 주시고 됐습니다. 자, 넘어와 주세요. 쭉쭉 넘어와 주세요. 여기까지 합시다. 요거 상관계수 일단 체크해놓고 넘어갑시다. 4번에 체크해놓고 넘어갑시다. 상관계수. 요거 나중에 제가 기본 가서 해드릴 거예요. 상관계수는 나중에 봐야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넘어오세요. 수익률입니다. 잠깐만. 우리 이제 방금 한 30분 동안 했던 게 2가지였어요. 투자의 위험 5가지. 총위험 2가지. 됐죠? 시험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번째입니다. 수익률입니다. 수익률. 자, 수익률의 종류에 체크해 주시고 요구 수익률에다가 2개, 기대 수익률에다가 1개 체크해 주세요. 수익률 뻔하죠? 얼마 벌었는데 얼마 넣었는데 곱하기 100. 됐죠? 수익률 뭐라고? 얼마 벌었는데 얼마 넣었는데 곱하기 100. 이게 수익률이지. 맞죠? 종류 몇 가지? 3종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요구 수익률이라고요. 됐어요? 오케이? 최소한의 수익률. 여기 한번 체크. 됐죠? 자, 이쪽 와보세요. 저 봐보세요. 이제 좀 재미있게 좀 해봅시다. 이런 일을 아마 앞으로 흔하게 겪을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있냐면 내가 부동산을 차려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손님이 와가지고 사장님, 제가 한 30억 정도가 있는데 한 4% 정도 수익률이 나는 매물이 있으면 소개시켜주세요.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4%의 수익률이라는 것은 기대 수익률이에요? 요구 수익률이에요? 실현 수익률이에요? 기대 수익률? 4%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잘 보세요. 자, 다시 한번 보다. 헷갈리면 안 돼. 자, 30억이 있었어요. 맞아요?
내가 4% 이상의 수익률을 요구했다고요. 이제 감 잡았어요? 이 사람이 요구했잖아 방금. 4% 달라고. 그럼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알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무슨 물건이 있었냐면 28억짜리인데 5.5%의 물건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수익률? 기대 수익률. 누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부 수익률. 4. 전적 수익률. 아직 안 벌었잖아요. 이해됐어요? 무슨 수익률? 예상 수익률. 투자로 인해 기대되는 무슨 수익률? 예상 수익률. 그 뜻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4% 이상의 물건을 보여줘야 물건 보러 가겠죠? 맞죠? 그러니까 4%는 요구 수익률인 거예요. 얘가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부동산 투자를 하게 유인책으로 쓰기 위해서는 얘보다 높아야 되거든 무조건. 감 잡았죠? 손님이 와서 몇 프로로 요구했어요? 4%로 요구했죠? 무슨 수익률? 요구 수익률. 나 4% 이상 되는 물건 보여주면 투자할게 그 뜻이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수익률, 내가 기대하고 있는 내부 수익률 너한테 보여줄게. 사전, 사후, 사전에. 그렇죠. 사전, 내부, 예상 몇 프로? 5.5%짜리 보여줄게. 가자 물건 보러. 그렇게 얘기하셔야 되겠죠. 그럼 브리핑이 달라야 되겠지. 왔잖아요. 손님이 왔어. 똑같이 얘기하죠. 30억 있는데요 한 4% 정도 되는 물건 좀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했죠. 맞죠? 그럼 우린 뭐라고 얘기해요? 사장님이 얘기하시는 4%의 요구 수익률보다 훨씬 상회하는 5.5% 정도의 수익이 기대되는 물건이 있다고요. 이 뜻이잖아. 감 잡았어요 지금? 이걸 확실하게 알고 가야 돼요. 얘는 몰라도 돼요. 기대 수익률 필요 없어요. 오케이? 왜? 얘는 투자한 뒤에 벌어진 일이니까는. 이건 그냥 요것만 알면 돼. 달성된 수익률 끝. 근데 요거 두 개는 확실하게 구분하라고요. 됐어요? 요구 수익률 최대 최소한의 수익률이다. 됐죠? 맞죠? 기대 수익률은 예상 수익률이고 내부 수익률이고 맞죠? 4. 전적 수익률이지. 맞죠 여러분들? 이 물건 남들한테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절대 안 보여주겠지. 맞죠? 왜냐하면요 이 사람 있잖아요 옆에 부동산도 가고 옆에 부동산도 가고 부동산 몇 군데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구분돼요 지금? 요구 수익률은 뭐? 최소한의 수익률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 손님이 얘기했어요? 본인 속으로만 생각했어요? 얘기했죠? 내부 외부로 얘기했잖아. 나 그건 챙겨줘야 돼. 맞죠? 그 뜻이라고요. 오케이? 그리고 요 기회비용까지 하나만 체크. 확실하게 개념 잡아야 돼요. 요구 수익률은 최소한의 수익률로서 내부 수익률이고 기회비용이에요. 기회비용까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자, 30억짜리 4% 요구했는데 28억짜리 5.5%가 있어요. 투자할 수 있겠죠? 맞죠? 5.5%의 투자함으로 인해서 나는 4%의 수익률은 포기해야 되네요. 맞아요? 포기한 것 중에 가장 높은 가치를 기회비용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 잡았죠? 포기한 것 중에 최선의 가치.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보세요. 요런 거지. 자, 내가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 C라는 회사. 자, 연봉이 5천만 원이고 4천만 원이고 3천만 원이에요. 다 똑같아요. 어디 가겠어요? 어느 회사가요? 선택했죠? B 회사와 C 회사를 포기했겠네요. 맞잖아요. 여기서의 기회비용은 얼마입니까? 기회비용 얼마예요?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포기한 거 두 가지잖아요. 가장 큰 금액이 뭐예요? 4천. 이게 기회 비용이 되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포기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큰 거 그 뜻입니다. 우린 그것을 요구 수익률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요구 수익률은 뭐라고요? 기회비용이다. 맞죠? 요기. 됐죠? 요기요. 아시겠죠? 오늘 집에 가서 시켜 드세요. 요기요. 아시겠죠? 요구 수익률은 뭐다? 기회비용이에요. 포기한 것 중에 가장 큰 가치예요. 최선의 가치예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잘 싸우고 있나요? 됐죠? 자, 이렇게 하시고 넘어가 보세요. 자, 너무 쉬워. 잘 보세요. 기대 수익률이에요. 우리 회사에서 보여줬죠? 맞죠? 주관적, 객관적. 기대되는 수입과 지출을 기초로 계산되는 수익률. 사전 예상 내부 수익률. 이렇게 체크. 끝. 더 했어요? 체크하셨어요? 자, 기대 수익률은 계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아까 풀었는데 곱하고 더한 거. 곱하고 더한다. 상황 몇 가지? 3가지. 비관적, 정상적, 낙관적. 기억나시죠? 앞에 풀었던 거. 자, 그래서 쫙보세요. 확률을 곱하고 합한다. 곱하고 더한다.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잘 보세요. 기대 수익률은 기대할 수 있는 예상 수입과 예상 지출을 계산한 수익률이다. 무슨 말이야 이거? 똑같은 말이잖아. 그죠? 자, 그리고 난 뒤에 요구 수익률 배표.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왜 중요합니까? 요구 수익률이 왜 중요해요? 저 그렇게 뭐 많이 안 쓰지 않아요? 저 보세요. 요구 수익률이 왜 중요해요? 투자에서 요구 수익률이 왜 중요하냐고요? 최소한의 수익률이니까. 오케이. 다른 말로 하면 너네 투자하려면 이것보다 높은 수익률 있는 거 보여줘라는 얘기예요. 얘가 투자의 기준이라고요. 감 잡았죠? 됐어요? 왜? 얘보다 높아야 투자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물어봐야죠. 사장님, 요구 수익률이 몇 프로세요? 라고 물어봐야죠. 얘기 안 하면 보통 그냥 물건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심리적 싸움을 거는 거지. 그럼 얘기해야 되겠죠. 사장님, 얼마 정도의 자산 규모를 가지고 계세요? 라고 물어봐야죠. 사장님, 얼마 정도의 몇 퍼센트 정도의 요구 수익률을 생각하고 계세요? 라고 물어봐야죠. 손님한테. 됐죠? 그리고 난 뒤에 그것보다 높은 거 필터 걸어서 딱 정리한 뒤에 내밀어야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 매물들 중에서 기대 수익률의 퍼센트는 이 정도입니다라고 딱 보여줘야 되겠죠. 옛날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거 사 막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물건 좋아 막 해서 좋긴 뭐가 좋아. 아시겠죠? 됐죠? 그러니까는 저한테 배우시는 제자님들은 제발 좀 전문적인 좀 느낌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들한테 가면 막 저거 사래요. 막 좋대요. 막 방향을 몰라. 근데 막 방향이 어디요? 그래? 이러면서 막.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야죠. 대표님 얼마 정도의 자산 규모에서 몇 퍼센트 정도의 요구 수익률을 요구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저희 사무실이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한 기대 수익률은 이 정도입니다라고 보여줘야 되겠죠. A 물건은 얼마의 몇 프로, 얼마의 몇 프로, 얼마의 몇 프로 이렇게. 아시겠죠? 그게 정말 중개사라는 사자를 붙일 만한 사람들의 일이라고 아시겠죠? 됐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위험이 주어졌을 때 투자를 결정하기 위해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수익률. 야, 나 이만큼은 챙겨줘. 필수죠? 들어오자마자 밖으로 얘기했죠? 외부에다가 무슨 비용? 기회비용 체크. 되셨죠? 오케이. 자,
요구 수익률에 대한 계산이에요. 요건 합이에요, 합.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 할증률의 합이다라는 소리예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쭉 보세요.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 할증률이라는 얘기인데, 무위험률은 뭐에 대한 비용? 시간에 대한 비용이에요. 자, 여러분들, 시간이 가면은 무조건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돈 어디에 넣으면 돼요? 은행에 넣으면 되죠. 은행에 왜 넣어요? 뭐 받으려고? 이자 받으려고. 맞죠? 우린 그것을 예금 혹은 적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맞죠?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어요. 그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넣는 게 뭐가 있죠? 국채 등이 있죠. 그래서 얘는 시간이 지나면은 저절로 벌 수 있는 돈이에요. 됐죠? 보통 3% 정도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보니까요. 2%대 후반에서 3% 초반 나와요. 쳐보시면요. 2.78, 3.2 이렇게 나와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동산 투자하는데 100억 들고 와가지고 사장님 저 1%의 수익을 요구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뭐라 그래요? 바보야 라고 얘기하면서 은행 가서 돈 넣으시죠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됐죠? 맞죠? 자, 그러면 우리는 위험 할증률 뭐다? 위험에 대한 비용, 즉 뭐다? 내가 부동산에 투자함으로 인해서 떠안아야 할 위험들 때문에 보상받아야 되겠죠? 우린 그것을 위험 할증률이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위험에 대해서 받는 돈이 커진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맞죠? 그럼 위험과 수익은 비례하겠네요. 위험이 크면 수익이 큽니까? 여러분들, 가상화폐에 돈을 넣으면서 1% 먹으려고 넣은 사람 없겠죠? 왜? 어마어마한 위험이 따르니까. 맞죠? 우리 부동산 투자하면서 얘 적금보다 못한 수익률을 얻으면 그거 하면 안 되죠? 그 뜻이라고요. 그래서 얘는 뭐다? 위험에 대한 비용이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잘 보세요. 자,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 할증률이다라고 해주세요. 이해했죠? 그리고 1, 2, 3, 4번에다가 여기 피셔 효과라고 하나 써주세요. 피셔 효과. 피셔 효과라고 써주세요. 피셔 효과라고 써주세요. 자, 얘는 원래는 요구 수익률에 포함이 안 됐는데 최근에 요구 수익률에 피셔 효과를 포함시켜서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뭐까지 더하냐? 예상 인플레이션율까지 더해주세요. 왜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요. 자, 잘 보세요. 내가 10년 전에 50만 원과 지금의 50만 원 가치가 같아요? 달라요?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는 매년 올려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요, 사장님. 맞죠? 그것까지 더해주면 피셔 효과다. 아시겠죠? 인플레까지 더해주는 거. 아시겠죠? 요거 나중에는 기피할 건데 요거는 인플레이션율만 하나 추가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잘 봅시다. 자, 보세요. 자,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더하기 무슨 율? 위험 할증률로 구성되며 예상된 인플레이션율까지 더해주면 피셔 효과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이제 오세요. 무위험률. 위험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무위험인 거예요. 예금이나 국공채 같은 거. 시간에 따라서 생기는 거. 됐죠? 자, 위험 할증률. 위험 할증률이란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에 대한 대가이다 라는 거예요. 위험 혐오도가 클수록 위험 할증률이 커지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요구 수익률은 무슨 차이가 있다? 주관적 차이가 있다. 별표해 주세요. 됐어요? 맞죠? 사람들마다 요구 수익률이 다를 수가 있죠? 맞죠? 법정 스님, 무소유, 요구 수익률 1%, 스크루지, 요구 수익률 10%. 맞죠? 그 뜻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자, 피셔 효과. 여기까지 보고 잠깐 쉴게요. 자, 피셔 효과는 무엇을 더하는 거다? 예상된 인플레이션율을 더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자,
이쪽 보세요. 요거 수익률은 최소한의 수익률이다. 됐어요? 오케이. 요거 수익률은 체계적 위험이 커졌어요. 위험이 커졌죠? 요거 수익률은 커져요, 작아져요? 위험이 커졌다고. 요거 수익률은 커진다. 됐죠? 무위험률 올라갔어요. 요거 수익률도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간다. 맞죠? 금리가 올라갔어요. 요거 수익률도 올라간다.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수익률을 구하면 얼마이겠나? 계산 문제였었어요. 무위험률 체크. 됐죠? 위험 할증률 체크. 예상 인플레이션율 체크. 여기까지만 하면 난리 난다. 가치상승분 별표. 다 하다고 이거 빼면 돼요. 나중에 보여드릴 거예요. 우리는 어디까지만 배웠다? 예상 인플레이율까지만 배웠다. 자, 그럼 봐보세요. 가치상승 예상률을 빼야 되는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가치가 올라가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맞아요? 더 해야 돼요, 빼야 돼요? 빼야 되죠. 자, 갸우뚱하면 안 돼요. 갸우뚱하면 안 돼. 잘 보세요. 이쪽 와봐. 똑같은 얘기예요. 30억짜리예요. 맞죠? 아까 4% 요구했죠. 맞아요? 그래서 물건 뭐 보여줬어요? 28억짜리 5.5% 보여줬죠. 맞아요? 근데 그런 물건이 등장하는 거야. 20억이야. 오케이? 3%래요. 뭐가? 수익률이. 근데 얘 물건의 위치가 정말 좋은 거지. 이해돼요, 지금? 투자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죠? 이렇게 얘기한 거지. 사장님, 이 물건 지금 20억에다 돈은 안 되지만요, 위치 때문에 내년에 이 가치가 2배로 뛴다고요. 40억으로요. 그럼 당장 3% 버는 게 문제가 아니겠죠? 가치 상승이니까 내 말씀은 좋은 거는 빼라고. 좋은 거는 요거 중에서 빼라고요. 나쁜 거는 더 하라고요. 피시효과 기본 정의예요. 자, 이쪽 와보세요. 자, 헷갈리지 말고. 자, 이쪽 와봐. 다시 한 번 더 갈게요. 자, 더하는 건 두 가지예요. 가치 하락. 안 좋은 건 더했죠? 맞죠? 좋은 건 뭐예요? 빼는 거예요. 왜? 가치가 올라가는 걸 기대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요구 수익률이 낮아도 된다고요. 이 감을 잡으라고요. 다시 한 번 더. 자, 요구 수익률에서 무위험률하고 위험 할증률 더하는 걸 알겠어요, 교수님? 됐죠? 맞아요? 그럼 잘 보세요. 이 건물이 내년에 2배가 된대요. 지금 당장의 요구 수익률 좀 떨어져도 괜찮지 않아요? 그 뜻이에요. 그거 감을 잡으라고. 그러니까 안 좋은 건 더 하라고. 인플레 안 좋다? 더 한다. 가치 떨어진다? 더 한다. 근데 얘는 빼요. 왜 빼요? 좋으니까요. 됐어요? 됐어요? 감을 잡으라고 이제. 됐죠, 여러분들? 그래서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치 좋거나 목이 좋은 곳의 수익률이 굉장히 낮은 경우가 있어요. 그건 왜 투자하는 거예요?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간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역 바로 앞에 있는 건물도 있잖아요. 수익률이 2%대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한 가지 얘기해 드려볼까요? 강남에서 근무하면 수익률 1%대도 있어요. 1.94, 2.12 이렇게 나와요. 강남에서 물건 보면요. 근데 그 물건에 대해서 구매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강남이라는 기대치 때문에 부동산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맞죠? 그럼 생각해 봅시다. 야, 여기 자리가 정말 좋아. 지금 당장 수익률 안 나와도 좋잖아요. 이거 이해했어요? 자, 어려우면 포기해도 돼. 시험에 안 나와요. 이해시켜드리기 설명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알고 계시라고. 그러니까
좋은 거는 빼고 나쁜 거는 더한다고요. 인플레 나쁘잖아. 화폐 가치 떨어지잖아. 더해주라고. 가치 올라간 거 좋잖아. 빼주라고. 왜? 그거 빼도 건물값이 2배 오른다고요. 됐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마지막 요거 보고 잠깐 쉴게요. 자, 실현 수익률입니다. 요거 한번 체크하면 됩니다. 자, 실제로 달성된 수익률입니다 라는 겁니다. 요거 한번 체크해 주세요. 되셨죠? 이렇게 가지고 잠깐만 쉬었다가 우리 투자 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쉴게요.